고용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많은 인재들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순환 보직제 등으로 우수 인재들의 전문성을 키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맞은 인재를 적절한 자리에 잘 써야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인데 그만큼 사람을 관리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재 경영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죠. 인사혁신 어떻게 이뤄야 할지 오늘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근면입니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지금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뭘까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공무원입니다. 음, 그런데 날개 꺾인 공무원이죠. 능력은 있는데 날개가 예, 꺾였다. 예, 그렇죠. 198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사를 배웠습니다. 그때 기업의 총무과장이나 정부 부처의 총무과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세계를 상대로 하기. 그 결과 지금은 인사 담당 사장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한 사이즈와 규모가 되는 정부는 아직도 총무과장 시대입니다. 이 민간과의 격차가 결국은 오늘의 공무원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은 세계 인류 인재와 인재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부터 공무원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스스로 고칠 능력을 하고 있는가? 그 예. 풍토는 어떤가 하는 문제는 참 이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고요. 예. 최고의 인재를 가지고서 왜 일을 못하나? 이거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날개를 누가 꺾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문화에 이제 익숙해져 버려서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대국민 서비스에서의 뭔가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남일 보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결국은 비전이 있는가? 예. 전문성이 있는가? 또는 그걸 하고 싶은 도전 정신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힘들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왜 되는가죠? 옛날에 엘리트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국가를 리드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목표가 없어졌죠. G3 뭐 이런 원대한 꿈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네. 엘리트 집단을 월급쟁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첫 번째는 순환보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1, 2년 하면 자리를 바꿔줍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한 얼치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사한 일이 되죠. 있는 동안 별일 없으면 되죠. 두 번째는 사후관리가 너무 많이 합니다. 기업의 품질관리가 도입되고 인류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생겼고요. 공무원은 사후관리하게 되니까 예방관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감시, 감독은 많은데 예방관리, 즉 기업의 품질관리 같은 게 부족하지요. 예. 이러한 시각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의 문제이고 인사 시스템의 문제이죠.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 그래서 기업보다 늘 한 박자 느립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지금 그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해법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국민은 어떤 공무원을 희망할까? 서비스 잘해고요. 예산 작게 써주고요.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켜줘서 우리 아이들의 나라를 괜찮은 나라 만들어주는 거. 이게 공무원한테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생산성 더 올려주고요. 더 전문화시켜주고요. 그러한 인사 시스템의 혁신. 심지어는 공무원 한 번 되면 영원히 공무원 할 수 있습니까? 예. 기업에서 가능합니까?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까요? 이런 공무원 퇴출제까지도 폭넓게 다루는 인사 혁신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그런 경직된 잘못된 문화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좀 달리하는 정부가 등장을 하면 좀 바뀌기는 하는 건가요? 뭐 정치와 행정의 간격이 좀 있어야 되겠죠. 행정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 모두를 위한 거죠. 예. 정치는 정치 집단이 생각하는 이념이나 방향성이 있습니다.
국가는 꼭 그거에 따라가는 건 아니죠. 예. 이 점이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공무원한테 그 스스로의 전문성에 맞춰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라고 요구를 해줘야 되는 예. 정치적 중립성은 그래서 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공무원의 인사권에 대한 뉴트럴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요. 정권에 의해서 재단되어지지 아니하고 예. 이 통상적으로 정책 분야가 있고요. 수행 분야가 있고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를 책임지는 분들이 뭐 그렇게 자주 바뀔 필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수행 부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요. 정책 부서만 자주 바꾸면 되겠죠. 다르다면. 예. 그렇지 않죠, 지금은요. 이 공무원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소신으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법률에 나와 있고요. 그것을 안 지켜지는 이 문제는 이제 고쳐야 되죠. 공무원의 민물 썰물 예. 이 행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거는 모두가 지켜줘야 될 기본적인 법적 장치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의 뭐 공직사회 문제점으로 좀 지적해보고 싶은 게 바로 보훈 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지금 선거철이기도 하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반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는 거고요. 처장님께서는 이 보훈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이거 쉬쉬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능력이 부족한 분을 임명해서 생기는 문제걸랑요. 또 자리는 없으니 예. 이분들을 그냥 별도로 대접해주고 그거 안 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2,000명 정도의 국가자문위에 만들어서 연봉 1억 준다면 예. 그 자리에 안 보내셔도 돼요. 대개 2년 정도 근무시키니까 예. 5년 동안 2턴 4,000명 연간 2천억 그럼 1조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예. 공기업 가서 한번 문제가 터지면 이게 몇 조입니까? 누구 부담이죠? 국민 부담이고 세금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따로 딱 네. 하는 일도 없는데 그렇게 그렇죠. 연봉 1억씩 주는 건 또 지금 논란이 되지 않나요? 가서 문제가 되는 건 더 예. 문제가 되겠죠.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선거에 공이 있는 공신들이 소위 말하는 공신들은 어디 자꾸 이상한 산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보내지 말고 차라리 국가정책자문회의 같은 데 그렇죠. 딱 소속해서 그런 기여를 하고. 하고자 했으니까. 예, 그것도 더욱이 굉장히- 뭐 예. 더욱이 능력 있는 분들은 얘기가 다른 거고요. 억지로 하는 게 문제됐죠. 지금까지 예. 보면. 조금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공직사회 개편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뭐 답은 이미 다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 시선에서 접근해야 된다. 국민의 시선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정자들도 국민의 시선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게 너무 평이한 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업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지요. 예, 사람이 세계 인류화 됐습니까? 됐죠. 예, 경쟁력이지요. 국가도 정부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럼 사람이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을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그냥 편하고 일 쉽고 정년 보장되고 연금도 보장되어지고 예, 그만두면 뭐 그 뒤에 자리도 보장되어지고 물론 예. 뭐 고위직입니다만 그건 이런 거죠. 우리 민간에서는 소확행을 얘기하는데 네. 공무원은 소확정이지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정년이 보장되니까. 그렇죠? 소확정이요? 이런 겁니다. 정년 이후도 보장돼 있잖아요. 예, 연금이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예. 이게 채용 기준의 문제죠. 어떤 사람 뽑으시겠어요? MBN의 사람을 뽑으신다면 왜 지원했습니까? 편안하고요. 정년 보장되고요. 쉽게 일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왜 뽑습니까? 뽑으시겠습니까? 안 뽑아야죠. 그러니까 채용 기준에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육성하고 채용하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 채용을 예. 개편하고 연간 5만 명 이상이 공직에 들어갑니다. 네. 예. 준비해야죠, 국가에서. 왜 공무원 고등학교는 없고 공무원 대학교는 없고 공무원 대학원은 없습니까? 5만 명이면 굉장한 산업군이죠. 이거 이제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처장님께서 실제 인사혁신처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좀 새로운 좀 변화를 시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주의를 도입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땠었나요? 그 효과가 좀 있었나요? 성과주의를 연봉제를 도입해서요. 공무원의 5급 이상의 연봉제를 다 하게 했고요. 대학 교수들도 이 연봉제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걸 확대해야 되겠죠. 문제는 속도입니다. 공직사회의 이 속도가 늦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속도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예. 이제 좀 문제고요. 평가, 보상,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성과를. 잘하는 사람은 잘 대접해주고 덜 잘 성과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 적합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 같이 평균적이죠. 예.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더욱이 뭐 일부 성과급을 논아주었더니 그걸 다 합쳐서 논아갖는 이런 사례도 나왔습니다. 성과급을요? 예, 이건 법 집행의 문제지요. 국민을 어떻게 보는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아마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이제 일자리 창출 문제가 모든 정부 이제 앞으로도 등장하게 될 새 정부에서도 핵심 과제가 될 텐데 일자리 늘린다 그러면 대부분 편하게 이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뭐 단기 인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죠. 예.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좋은 일자리는 지금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50만 정도가 학교를 졸업하는데 예. 1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역량을 정부가 투입해야 되겠죠. 좋은 일자리는 누가 만들죠? 기업이 만들죠. 기업이 만듭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만들겠냐? 기업의 운신의 폭이 넓어야 좋은 기업이 나옵니다. 예. 법으로 자꾸 규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하거나 안 하지요. 우리나라 법의 규제라는 건 뭐 누차 얘기됐던 거고요. 결국은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돼야 되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 몇 개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세계와 경쟁했지 국내 정책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길이죠. 그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간절한 심정으로 구하고 있는 게 바로 취업준비생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좀 좌절하는 세대가 바로 이 청년 세대인 것 같은데 혹시 취업준비생들에게 좀 조언이랄까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쉽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 잘하는 인재입니다. 일 잘하는 인재는 뭐냐? 첫째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비해입을 갖냐? 예를 공무원의 가치 같은 거죠. 두 번째가 전문성입니다. 그 일을 맡겼을 때 얼마만큼 연구해서 해낼 수 있느냐. 전문성이죠. 세 번째는 협력이죠. 어떻게 같이 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결국 이 태도, 전문성, 협력 이게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라고 보는 거지요. 이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취업 준비생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을 경우에 우리 공공 분야에서 공무원 조직이 정말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그게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질지 아주 좋은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정부 운영을 혁신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100조짜리 국가였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600조입니다. 우리 정부 6배로 성장했습니다. 운영하는 시스템은 같습니다. 장관 숫자가 왜 중요합니까? 일 잘하면 되는 거죠. 일 잘하는 정부, 준비된 공무원.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해야 되는 길 아닙니까? 예. 메르스 때 경험하지 않았고 질병청을 안 만들었으면 지금 팬데믹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때 운영의 플렉시빌리티가 훨씬 강해져야 됩니다. 조직에 유연해야 되고요. 장관 수, 부총리 수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량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되죠. 올해 당선되신 분이 2022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장관 숫자가 일합니까? 아닙니다. 책임 있는 정부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요. 정부 인사 기준이 세계 정부의 경쟁입니다. 그럼 세계 정부와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 국가 대표급 인재, 등용 이런 시스템 또는 그와 같은 인재 경영 시스템, 국가적 인재 경영 시스템을 갖춰야죠.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죠. 과거, 오늘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느 기업이 과거와 오늘에 매달립니까? 다 내일에 매달리죠. 벤처기업 1인 창업자도 국내 제일, 세계 제일을 꿈꿉니다. 그게 오늘이고 우리 아이들의 시대이죠. 예. 스스로 끊임없이 혁신하라. 뭐 그의 말씀을 그겁니다. 해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 정부의 새 정부에게도. 인사가 만사가 아닙니다. 인사란 만사의 시작이다. 아, 좋습니다. 네, 차장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